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 올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의 상황, 지난 동영상에서나 이렇게 하여튼 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죠? 현재까지도 제가 양손에 200 차고 있고, 그때 상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차지 않고 있고. 근데 하여튼, 이틀 동안 변화된 거는 그냥 변화됐다기보다는 제가 하여튼 최근의 동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기립근 문제, 물론 또 옆구리 문제 얘기도 했는데 제가 옆구리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옆구리에 250 차거나 벗거나 했던 그 문제,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근데 기립근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내 몸이 그걸 말을 해줘요. 제 몸이, 하여튼 생각이, 야, 너 기력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본능적으로, 이거 기력근에 문제가 있다. 기력근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 모래주머니를 더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진짜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왼쪽 다리 500 이하로 내려오기만 해도 몸이 이상해지고 난리가 쳤는데, 이제는 왼쪽 다리를 안 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량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좀 확신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물론 또 필요하면 또 필요하다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립근 문제가 뭔가 있다. 이게 기립근 문제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틀 동안 되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을 이거 저는 느끼는 바가 있고, 이걸 해보니까 분명히 좋은데, 또 강해요. 또 이게 또 강한 걸 떠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무슨 부분인가 하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은 양쪽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 있고, 서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서 하는 게 좋고, 양쪽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 있고, 또 발바닥이 또 안쪽 바깥쪽으로 좀 정확하게 눌러주면서 돌리는 게 좋다. 상체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양쪽 발바닥이 반드시 지면에 땅바닥에 닿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좋다. 서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기립근을 돌려야 제대로 된 기립근 운동이 된다 했습니다. 앉아서는 기립근 운동이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발에 제대로 힘이 안,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응용을 하시면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수 없고, 일단은 서서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면서 또 발바닥 안쪽 바깥쪽을 좀 공략을 해주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안쪽 발바닥, 엄지발가락 쪽이냐 새끼발가락 쪽이냐, 그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힘을 주면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 발바닥을 이렇게 편향되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거는 오른쪽 바깥쪽 왼쪽 안쪽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저는 왼쪽 바깥쪽 오른쪽 안쪽 이렇게 눌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눌러준다라는 거는 이게 다리에서 피가 안쪽 바깥쪽이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안쪽으로는 많이 흘러가는데 바깥쪽으로는 안 흘러간다 이런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옆구리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구리에도 만약 왼쪽 다리 바깥쪽에 피가 안 흘러간다면 왼쪽 옆구리가 약한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바깥쪽으로, 오른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쪽으로, 바깥쪽으로 피가 안 흘러가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 눌러주는 발바닥 문제와 옆구리 문제와 기립근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했고, 이걸 잘 생각하시면 기립근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바닥,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찬다.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냥 안쪽 바깥쪽으로 차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무겁게 찬다, 이건 의미가 없고, 필요해서 왼쪽 발목에 안쪽을 찬다, 바깥쪽으로 찬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찬다, 바깥쪽으로 찬다는 거는 안쪽 바깥쪽 혈액순환을 바꿔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옆구리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다리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차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안 차고 있다. 이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거냐면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는 피의 양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제가 차고 싶은 욕구가 잘 안 드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가 가볍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 안 차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면 오버에 걸려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찰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안쪽 바깥쪽의 문제는 여전히 제가 왼쪽 발가락,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제 상황을 설명드릴 때 아직도 약하게 들어가고 있다, 아직도 좀 부족하게 들어가고 있다, 자꾸 계속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은 한동안 원래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역전이 돼갖고 엄지발가락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주게 됐다. 그리고 또 이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새끼발가락이 약해지다 보니까 오른쪽 옆구리마저도 약해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원래는 왼쪽 옆구리가 약한데, 자, 말이 빠르게 흘러가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죠? 새끼발가락 쪽이 약하면 옆구리도 약한 거예요. 그죠? 그 새끼발가락 쪽으로 자꾸 힘을 주고 옆구리에 또 250 차고 이러니까 여기가 세져 갖고 이제 벗었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새끼발가락 쪽에도 특별히 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방향성이라는 게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은 제가 차근하게 설명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보충할 때 배에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배에 올려놓는 거. 그거는 이제 대장에서 소장으로 피나 가스를 끌고 오는 작업이에요. 그죠? 이거는 약간 기립근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근데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상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왼쪽 다리에 무겁게 찬다, 이 말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필요한 만큼 그 다리에 피가 들어가는 양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왼쪽 다리에 무겁게 찬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무게 자체는 기립근 문제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무게 자체는. 근데 그 무게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찬다, 바깥쪽으로 찬다, 여기서부터 기립근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가 틀어졌다. 기립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몸 전체가 어떻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골반도 틀어져 버리고 다리도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걸어 다닐 때 오른쪽 다리가 자꾸 뒤로 나온다든가 왼쪽 다리가 자꾸 뒤로 빠진다든가 이렇게 이상한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 뒤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모든 게 연관은 있어요. 근데 저 보충할 때 배에 올리는 거는 일단은 제껴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리나 왼손에 무겁게 차는 거는 무겁게 차는 것 자체는 오른쪽에 피가 많기 때문에 왼쪽에 무겁게 차는 거예요. 그죠? 이 피가 많기 때문에 왼쪽에 무겁게 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은 뭐 안쪽 바깥쪽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다리는 필요해서 내가 뭐 다리에 얼마를 차고 있으면 이걸 안쪽으로 찰 거냐 바깥쪽으로 찰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차야 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 안쪽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쪽 바깥쪽 또 옆구리가 왼쪽이 세다 오른쪽이 세다 이게 그리고 또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막 이게 길건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틀어져 있다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지면에 대야만 기립근이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상체만 자꾸 왼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뭐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유무의한 의미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발바닥이 지면에 붙었을 때 이게 돌렸을 때는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틀어지면서 트림도 올라오고 방귀도 나오고 심하게 하면 막 뭐 화장실 변을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아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의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안쪽 바깥쪽에 그러니까 발바닥을 안쪽에 힘을 주느냐 바깥쪽에 힘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구리는 새끼발가락이 약한 쪽이 옆구리가 약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새끼발가락이 약한 쪽이 옆구리가 약하다가 저는 원래 왼쪽 새끼발가락이 약하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한 거고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뒤로 나가는 저희 아내는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약하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거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근데 상체는 둘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결론적인 부분 여러분 아시는 건데 이거 되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립근 문제가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 운동 원리에서 5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5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5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대장에서 소장 끌고 오는 과정 뭐 하여튼 이런 게 해서 왼쪽 가슴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 잡이의 경우 왼손 잡이의 경우는 오른쪽 가슴으로 와야 되고 근데 하여튼 이 5개의 과정과 다 관련이 있는데 기립근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꾸 결론이 나요.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빨리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제가 좋아지는 걸 이게 말로 설명하는 기술이 말로 설명해내는 이 제가 알고 있는 걸 이거 그게 뭔가 내 몸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뭐 때문에 좋아진 거지? 왜 나는 중량을 다 벗어도 괜찮은 거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량을 제가 계속 차고 있으니까 배에도 수건을 차고 있었고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호주머니에도 넣고 있었고 모자에도 뭐 넣고 있었고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근데 한 가지 2% 3%의 문제가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한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근데 이 2% 3%가 해결되고 나면 컨디션이 80점 90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그 2%가 뭐지? 이 분명히 기립근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내야 되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 잘할 수 있게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언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도, 물론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보세요. 저는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반대발은 반대죠. 저는 오른발이 뒤로 가 있고, 왼발이 앞으로 가 있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가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첫 번째,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다라는 거는 오른발 앞꿈치와 오른발 안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발 앞꿈치와 오른발 안쪽이, 엄지발가락 쪽 안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고,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왼발은 뒤꿈치와 바깥쪽이 약하다는 겁니다. 바깥쪽과 뒤꿈치가 약하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앞으로 저와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꿈치를 누르면 발이 자꾸 앞으로 가는 성향이 있고, 뒤꿈치를 누르면 뒤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발바닥을 안쪽으로 누르면 발이 앞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고, 그죠? 발바닥 바깥쪽을 누르면 발이 자꾸 뒤로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면 아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거 가장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보는데, 저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죠?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데, 그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오른발을 앞쪽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왼발 바깥쪽 뒤꿈치 쪽.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니까 오른발 앞으로 보내려면 왼발 바깥쪽을 눌러야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왼발 바깥쪽 뒤꿈치 쪽을 지그시 누르면 오른발이 다리 전체가 끄떡 들리면서 앞으로 쭉 나가더라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오른발 바깥쪽 뒤꿈치 쪽, 바깥쪽 뒤쪽, 그 뒤꿈치 쪽, 그쪽을 지그시 누르면 왼발이 쓱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자꾸 걸어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너무 안 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최소한 왼쪽 다리에 5.5, 오른쪽 다리 4.5 정도의 힘의 차이는 두어야 돼요. 왼쪽 다리 6, 오른쪽 다리 4, 뭐 하여튼 이 정도의 힘에 걸어 다닐 때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걷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다리가 조정이 끝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 다 벗었으니까 굳이 왼쪽 다리에 힘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힘을 줍니다. 한 5.5 대 4.5 정도는 약간의 차이를 둬요. 왠가 하면 내가 오른손 잡이로 살아온 시간이 한 55년은 되니까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붙들어 매기 위해서 5.5 대 4.5 정도는 차이를 두고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 설명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거 나 참 말 못한다. 이게 설명 진짜 못한다.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처럼 오른발이 뒤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은 골반도 오른쪽이 뒤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골반도 왼쪽, 다리도 왼쪽, 상체도 왼쪽으로 돌려주면 그냥 방향성이 일정해요. 모든 게 왼쪽으로 향하면 방향이 맞아요. 오른발이 뒤쪽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근데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왼발이 뒤쪽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프게 하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동작도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가르쳐 줄 때도 저희 딸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동작이 내가 해봐도 좀 부자연스러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해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으니까 골반도 오른쪽이 뒤로 나가 있거든요. 왼쪽이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꾸 왼쪽으로 돌아도 좋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오른발은 안쪽, 왼발은 바깥쪽에 힘주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아가죠. 왼쪽으로. 상체도 왼쪽, 다리도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기립근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요. 오른발이 뒤쪽에 나가 있는 사람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왼발이 뒤로 나가 있는 사람이 걱정하리만큼 좌절하리만큼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저희 안에는 왼발이 뒤로 나 있고 골반이 뒤로 빠져 있어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와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상체는 또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자, 저희 안에는 다리와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다리와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상체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리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 반대로 가요. 저는 다 왼쪽으로 가면 돼요. 저는 다 왼쪽으로 가면 되고 저희 안에는 다리와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심지어 발바닥도 오른쪽으로 감아줘야 돼요. 발바닥도 약간 지면에 닿으면서 쫙 이렇게 오른쪽 바깥쪽 왼쪽 안쪽에 이렇게 힘을 주고 약간 돌려준다는 느낌을 해줘야 기립근에 영향을 받아요. 기립근에.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